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에서 이미 사라진 인물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제 잘 모르겠으나 자꾸 그 더불어민주당 세력들 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자꾸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하고 세인들의 기억 속에 다시 떠올리게끔 이렇게 하는 발언들, 주장들을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진표 국회의장인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하는 행태가 바로 이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태를 불과 얼마 안 됐지만 이제 거의 머릿속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분노 이런 건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국민적 의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으나 이제 세세한 거,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일들이 자행됐는지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이제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편성을 해가지고 혹은 틈타가지고 자꾸 과거와 다른 그런 주장과 이런 언행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체제가 이제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말이 좋아서 견제지, 일종의 발목 잡기, 딴지 걸기 이런 거를 본격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워크숍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냐 하면은 이제 정부의 시행령 개정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면은 그에 따라서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행정기관들이 요거에 근거해가지고 내부 규칙, 내규 이런 거, 훈령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련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국회법을 개정해가지고 요걸 국회가 통제하겠다, 요걸 국회가 관여하겠다. 이게 2015년도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추진했던 그런 것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고 했던 그거를 갖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고, 이 워크숍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또 의견을 모아서 본격화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근데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현재 무소속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국회의장, 물론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중립적 태도를 보여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게 의무이지만, 그런 의무, 그런 어떤 공직자로서의 의무, 공인으로서의 의무, 그런 거 지키는 사람 요새 몇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사람, 김진표 의장도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 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갑자기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갖다 정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통제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 딴지를 걸겠다, 좋게 말하면 견제를 하겠다, 요거에 같이 하는 거, 동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요 발언 시기를 보면 김진표 의장 또 뭐라 그랬냐면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와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선택한 의회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국회를 통해 국정에 반영하는 제도, 공직사회가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 국정 운영에는 연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당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원, 특히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손을 잡고 흉금을 털어놓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와 장관, 공직자들을 만나 진심을 다해 도울 일을 찾아야 한다. 역지사지의 정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 반박할 필요가 없는 아주 당연한 얘기만 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그러나 그 말을 한 사람이 김진표 의장이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권 기간에 어떤 언행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이 소속돼 있던 정당, 그 사람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어떤 비난을 하고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근데 불과 몇 달 전까지 문재인 정권 기간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 국민적 분노와 국민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떤 행동을 벌였는가. 이런 거를 떠올려 봤을 때는 상당히 이 말이 설득력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은 맞습니다. 이 국회는 당연히 입법부는 국민의 대의 민주제를 위한 일종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헌법상에 나와 있는 입법부로서 국회로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기관, 입법부의 행정부의 견제, 감시, 비판 기능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무시하고 외면하고 경시하고, 행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갖다가 자기들이 개정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행정부 수반은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게 바로 행정부고, 그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자기들을 뽑아준 국민, 그 다음에 자기를 뽑진 않더라도 어쨌든 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운영하려면, 국정을 운영해 나가려면 당연히 일정 부분의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한을 갖다 국회가 뺏어버리겠다? 국회가 자기들 머릿수가 많다고, 국회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머릿수가 많다고 그 대통령의 권한을 뺏어버리겠다? 요거야말로 이것도 국민을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들 말로는 자기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장을 하는데, 정작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그 권한을 뺏어버리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켜버리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이준석 씨가 말했던 형용 모순 아닙니까? 모순입니다, 모순. 앞과 뒤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하는 언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시행령 통치를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행령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는 왜 그렇습니까? 여소야대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소야대. 그러니까 국회, 법률로서 이 국정 운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거여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자기들이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그 어떤 국정 과제 내지는 공약, 이런 것들을 갖다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로서는 지원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 통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그런 주장을 했던 자들이 문재인 정권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야말로 그야말로 시행령 통치의 절정, 시행령 통치가 극에 달했던, 기승을 부렸던 그 시기였는데, 그때는 어디 뭐 외국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눈이 없어서 뭐 그런 행태를 보지를 못했습니까? 목도를 못했습니까? 아니면 귀가 없어서 뭐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아니면 입이 없어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까? 대체 그때는 어디로 가 있다가, 문재인 치하 5년 동안에는 어디 외국으로 가 있었는지, 어디로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때는 뭐 하고 있다가, 그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그때는 있는 듯 마는 듯 투명인간처럼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는 마치 그 누구처럼 의회 민주주의자가 된 것처럼 그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들 주장에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짓들을 아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야말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한 축을 담당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시행령 통치의 달인, 선수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달인이었습니다. 국회 패싱을 밥 먹듯이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은 국정 운영 초반부터, 집권 초반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개정을 통해서 추진 가능한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내에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격이 무슨 자문회입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그렇게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게 2017년 7월 달의 일입니다.
집권 초반부터 이렇게 공공연하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다. 협치 이런 거 없다. 무슨 저를 찍지 않은 국민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했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협치 없습니다. 야당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자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 인사들 아닙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그럼 국회가 없었습니까? 국회가 있었는데 국회 패싱한 거 아닙니까? 국회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야당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야당이 무슨 자기들이 부정선거로 된 그 국회의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된 국회의원들인데 그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와서는 시행령 통치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또 홍상수 감독의 영화 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단가 항상 헷갈리는데 또 그 얘기입니까? 또 그 내로남불입니까? 정말 지겹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여튼 그 언행 하나는 정말 일관성 있습니다. 참 한결같은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은 사람들. 민중가요의 한결같이라고 있는데 참 한결같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행태를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입법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자꾸 시행령 통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제 기억 속에는 문재인 정부 때만큼 그렇게 했던 정권이 없는데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국민들 무슨 인내심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에?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법제처에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법제처에 들어가면은 정부 입법 현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령을 살펴본 겁니다. 여기 기간을 보시면 2008년 2월 25일, 2013년 2월 2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25일 날 취임했고 2013년 2월 24일 그러니까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행정부 수반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대통령령 해가지고 3,808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총 세 정부를 살펴봤다 그겁니다. 그 세 정부의 정부 입법 현황, 그 다음에 대통령령 현황, 총리령 현황, 부령 현황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갖고 온 내용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해가지고 정부 입법이 총 몇 건이냐면 총 7,283건입니다. 7,283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해가지고 4,370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해서 9,019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지만 말이 됩니까? 7,283건, 4,370건, 5년 동안, 5년 동안. 근데 5년 동안 9,019건? 박근혜 정부의 2배가 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2배가 넘습니다. 뭘 한 겁니까? 대체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 집권기간에 뭘 한 겁니까? 이 사람은. 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의회 민주주의자 코스프레하는 그 다음에 무슨 행정부를 견제 감시 비판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앉아있는 이재명 체제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이때는 어디 외국인이었습니까? 어디 딴 나라가 있었습니까? 태어나질 않았습니까? 2021년 5월 10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뭐하고 앉아있었냐 그겁니다. 이럴 때는 시행령 통치라고 비판 한마디, 지적 한마디 못했으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 두더지처럼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앉아있냐 그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령 3,808건입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 2,550건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얼마입니까? 4,777건. 4,777건입니다. 거의 뭐 이것도 박근혜 정부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뭐 했습니까? 국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한다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한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상 있었습니까? 사상 초유의 대통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총리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리령 이명박 정부 당시 총리령 113건, 박근혜 정부 당시 총리령 223건. 그런데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령 427건. 뭡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다 합쳐도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총리령 건수를 못 따라간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민주주의자 코스프레 한 사람들 이때 뭐 한마디 했습니까? 한마디 했습니까? 지금 뭐 국회법 개정안 냈던 사람들 그때도 냈습니까? 문재인 정부 비판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한 축으로서 행정부를 감시 견제 비판했냐 그겁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느냐 그겁니다. 그때는 어디가 있다가 지금 와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령도 살펴보겠습니다. 부령. 이명박 정부 당시 3,312건, 박근혜 정부 당시 1,597건.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3,815건. 이렇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향해서 시행령 통치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왜? 자기들이 정권의 한 축을 담당했을 때 이런 짓을 벌였으면서 지금 와서는 국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은 대표다. 국정은 국회의 뜻을 통해서 뭐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여소야대 정국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불가피했다. 그렇게 한다면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의석이 한참 딸리지 않습니까? 2017년 문재인 정권 초반보다 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해야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겁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왜 자기들이 한 행동은 그렇게 무오류고 남이 하는 거는 다 틀렸고 다 잘못됐고 다 고쳐야 되고 다 적폐고 이렇습니까? 정작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는 그 대상이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과연 뭐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제대로 적폐청산 안 하고 있다. 검사 윤석열 대체 어디 갔느냐?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윤석열은 대체 어디 있느냐? 그거에 대한 불만에 의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던 거 아닙니까? 왜?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열망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기가 잠깐 딴 데로 됐지만 그럼 여소야대가 아니었고 여대 야수였으면 이제 시행령 통치를 안 했느냐?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거역 의석을 언제 가졌습니까? 2020년 4월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그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6월 1일부터는 거역 의석을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시행령 통치를 안 했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겁니다. 거여 의석을 갖게 된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령 2033건,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령 201건, 그 다음에 부령 1636건, 다 합쳐서 정부 입법이 3870건. 3870건. 그러니까 한 2년 동안에 3870건을 했다 그겁니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4370건인데 문재인 2년 동안, 후반기 2년 동안에 3870건. 뭐합니까? 대체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문재인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체 뭐하고 있었고, 문재인 정권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국회에서 그 의석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뭘 하고 앉아 있었길래 지금 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냐 그겁니다.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국회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고 우리 국민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타당한 지적이고 타당한 비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그걸 수용할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정말 솔직히 낯간지럽다. 정말 솔직히 듣는 이로 하여금 불쾌함, 거부감을 들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이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혹시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갖다가 돌려까기 위한 어떤 고도의 전략 전술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들의 과거 행태를 반성하는, 지금 와서 반성하고 나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 뭐 이래도 순서가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을 먼저 하고 나서 통렬한 반성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마치 과거는 없었다는 듯이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다 그겁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